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학습이 왜 시작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 시대가 평생학습 시대가 됐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공부도 변해야겠죠.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왜 공부해야 할까요? 변화하는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방법과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하던 내용, 이전에 공부하던 방법, 이전에 공부하던 이유대로 공부를 하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변화하는 공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는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부하던 주된 목표는 뭐였냐면 지식 습득이었어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유리한 거였고, 많은 정보를 외우고 있어야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봤자, 아무리 외워봤자 AI가 학습해버리면 우리 그 속도 못 따라잡아요. 우리가 평생토록 공부한 거 AI는 1초면 학습하는데 더 이상 많은 지식을 알아봤자 그거 AI가 그냥 다 알아버리는데, 다 습득해버리는데 그게 더 이상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지식과 정보가.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더 이상 많은 정보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특히 이 AI 시대에서 이제 더 이상 많은 정보를 아는 거, 그냥 단순히 잘 외우는 거, 지식을 습득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무런 경쟁력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거 AI가 그냥 다 알아버린다는데, 그럼 우리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평생 학습 시대예요? 왜 평생 공부해야 돼요? AI가 다 해버리는데? 그럼 평생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평생토록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더 이상 많은 정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공부의 내용, 방법, 이유가 달라지는 거지 공부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말했었던 빠르게 변하는 직업과 기술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불확실하게 변하니까 우리는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기조가 평생토록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식을 위해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의 의미가 달라졌고요. 공부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앞으로 평생토록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야 돼요. 내가 어떤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답이 딱 나오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더 의구심이 들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 살면서 아무런 쓸데도 없고 그거 AI가 그냥 학습해버리면 끝인데 나 왜 학교 다녀야 돼? 나 왜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 들 수 있죠. 학교에서 뭐 미적분 배우고 뭐 비유법 배우고 과학 시간에 뭐 아무리 많은 개념을 배워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식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쓸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학교 공부 의미 없네? 공부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해야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어차피 쓸데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학교 안 다닐 거예요? 공부 안 할 거예요? 이 지식 쓸모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니면 학교 다니는 시간이 너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럼 학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우는 장소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미적분 개념이 물론 실생활에서도 쓰여요. 쓰이지만 몰라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을 단순히 내 삶에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 미적분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공부하면 이 학습 능력 자체가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학교의 시험, 수행평가, 이런 평가 방식을 보면 다 암기 위주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확립된 근대 교육의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바뀌어야 하는 거고, 바뀌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고 해서 학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라도 더 유용한 거, 의미 있는 거 하나라도 더 뽑아가야죠, 학교에서. 그게 바로 학습 능력인 거예요.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답이 아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항상 정답을 찾는 공부만 해왔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에는 분명히 정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12년 동안 배워요. 12년 동안 정답을 찾는 연습만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 정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모든 선택의 순간이 다 그래요.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잖아요. A라는 옷을 입을까, B라는 옷을 입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A라는 옷을 고르면 그게 정답이고 B라는 옷을 고르면 그게 오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정답과 오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정답 찾는 연습만 해요. 변화하는 시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 정답 찾는 교육은 애초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12년 동안 이것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흑백 논쟁, 다 이것에서 기반한 거거든요. 우리는 정답 찾는 것만 배웠으니까 모든 것에든지 정답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건 맞고 너가 믿는 건 틀리고 모든 걸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답 찾는 법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옳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옳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거든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미 굳게 믿어왔던 것들도 질문하면서 의심하면서 나만의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뻔한 것에도 뻔하지 않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탄생할 수 있었던 영상이 제가 지난번에 올린 포기는 나쁜 것일까? 라는 영상이었어요. 우리 포기는 당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질문을 했죠. 왜 포기는 나쁜 걸까? 정말 포기가 나쁜 거야? 누군가는 포기는 나쁜 거라고 정답을 내려버렸는데 저는 거기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더 이상 공부의 목표가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그렇게 공부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평생학습의 이야기를 하면 특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은 더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랑 제가 말하는 공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회의감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학교 왜 다녀야 돼? 나 학교에서 왜 공부해야 돼? 더 많이 외우고 더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왜 학교 다녀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물론 이런 구조,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잘못된 건 맞아요. 학교 교육이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학교 아예 안 다닐 거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거 뽑아 먹어야죠. 그래서 공부하는 능력 키워야 되고, 정답 찾는 것보다는 물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선 정답을 찾아야겠지만 질문하는 법도 배워보고, 공부 너무 재미없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겨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내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지, 나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아, 나는 이만큼까지 공부할 수 있구나. 아,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더 성과가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배웠고, 그걸 삶에 적용시킨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했고, 그 이해한 걸 토대로 또 삶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잘 들으세요. 학교 교육에 문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거고요. 정답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내용, 방법, 이유예요.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